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이 되자 교육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은 그들을 따라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강의실 내부입니다. 강사는 따로 없고 중년 남성들이 각자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자리도 보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교육장. 이곳 역시 저성과자들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건물 내부는 수많은 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세 평 남짓한 방에는 책상과 노트북이 전부입니다.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앉아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다른 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문도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노트북을 통해 강의를 듣습니다. 정말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하는 곳이 맞는 걸까? 혹시 여기 위탁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네, 위탁 교육을 저성과자들 관련해서 이쪽에서 진행됐다고. 그 옆에가 지금 교육장인데 일반 기업이 대여 원하시면은 저희가 대여도 해드리고 저희가 교육시에서 사용하고. 벌써 2달 넘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죠.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진만 씨. 그는 올해 초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절한 뒤 저성과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은 그를 통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위탁업체에서 정한 공통 교육 과목을 듣는다고 합니다. 주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과제가 주어집니다. 두 달째 접어들었을 때 그는 위탁 교육업체로부터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은 이것이 이후 교육이 부당하게 이어져도 항변할 수 없는 빌미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너 뭐 들을래? 다음에 뭐 들을래? 얘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거 듣고 싶은 거 골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겠죠.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한 거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교육을 듣겠다고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벌어져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선생님께서는 동의의 의미로 그거를 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100% 아니죠. 그건 저만이 아니고 딴 사람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걸 안 하면 교육거부가 된다고 하니 그럼 그 중에서 별로라고 하니 몰랐지. 그래서 내가 뭐 자발적으로 나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강의는 전부 온라인 강좌.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강의만 들어야 합니다.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이어폰 꽂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컴퓨터 화면 그것도 계속 한 3분 내외 되는 거를 계속 클릭을 해야지 다음 화면이 넘어가는데 머리는 점점 더 멍해지는 것 같고 이제 교육이 한 페이지가 10분짜리 교육이 있다 하면은 그 10분 안에 다 들어요. 10분이 채워져야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건데 한 10분짜리 교육에 한 짧으면 4분, 길게는 7분 그 남은 이 시간들을 이제 그 멈춰있는 화면만 보고 있어야 돼요. 한 화면의 내용을 다 읽어도 다음 화면으로 급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실제 교육 내용의 일부입니다. 화면마다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 학습 시간입니다. 교육생들은 이 최소 학습 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관리자가 최소 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설정을 했어요. 그 구동 시간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 구동 시간이 30분이어도 중간중간에 화면을 멈추고 과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동작을 취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한 시간. 문제는 뭐였냐면 그 최소 학습 시간을 교육 대상자들한테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보는 게 우선 실제 최소 학습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학습 시간 미달로 해당 교육이 미수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위탁교육업체에선 교육생들에게 최소 학습 시간에 대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소통의 기술이 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총 16과정이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10분 이상 차이가 나면 스킵으로 다 쳐야 하는 거예요. 스킵이 미수료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스킵이 있으면 이 과정 자체가 다 스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육생 3명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졌지만 법원은 미리 고지하지 않은 최소 학습 시간을 이유로 교육을 미수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방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최소 학습 시간을 이유로 미수료라고 처리한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위탁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도 점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교육생들은 주관적인 태도 평가 때문에 교육 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맨 뒤에서 여직원이 이제 앉아있죠. 아마 딸뻘도 될 거예요. 같은 공간 내에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 감시인이 있다. 그 기분 매우 안 좋죠. 실제 취재진이 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생들이 한눈에 보이는 맨 뒤 가장자리에 직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 이제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고. 한 교육업체의 태도 기록표입니다. 교육생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지켜본 내용을 분 단위로 기록한 겁니다. 10분에서 15분가량 자리를 비웠다거나 다른 회사의 교육생과 나가서 얘기를 나누고 그 교육생이 나가고 5분 뒤에 해당 교육생이 나갔다는 내용까지 분 단위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마치 데서 그 사찰하듯이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도 저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 당신들이 봐도 이거는 뭔가 목표를 두고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서류가 아니냐. 그게 보이잖아요. 몇 분 몇 초까지 다 나오는데. 그리고 회사 인사팀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이 주관적 태도 점수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만난 교육생들 중 경고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들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쟤는 통과시켜서 하기 전에는 100% 다 부당하게 해서라도 일단은 다 경고장 날립니다. 미수료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고장을 주고 열심히 해도 도저히 통과될 수 없게끔 그렇게 그물을 짜놨어요. 그 친구들이. 회사에 경고장을 봤는데 가슴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울렁증이 막 생기고 요즘은 이제 재선과제로 계속하기 위해 역량 개선 도구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보통 한 20장에서 제출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경고장을 주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머리 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실제 한 회사에서는 경고장을 받은 교육생이 이를 근거로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 미수료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겁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진만 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징계위에 회부되진 않았지만 언제 경고장이 날아올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을 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몇 개 받으셨어요, 지금? 열댓 개 되죠. 아니, 2번 시험에 한 번, 그러니까 4주 시험 보면 경고장이 이제 2장 나오잖아요, 그죠?
진만 씨는 매일 아침 교육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직 가족들은 그가 저성과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맞춰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성과자 교육을 받는 요즘 난생 처음으로 해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김 씨. 가족을 생각하면 버틸 수밖에 없지만 위탁 교육을 떠올리면 사표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썼거든 얘기하는 거. 인생 페인되겠다. 내가 진짜 나 원래 깜빵이라 그랬거든. 무슨 전과자냐. 그러니까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대안을 찾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버티는데 근데 하루하루가 되게 이제 사람이 저렇게 멘붕이야 멘붕. 이렇게 교육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괴로워할 때 위탁 교육업체에서는 상담을 주선한다고 합니다. 대기업 인사팀 출신의 능력 있는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1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계시면 뭐 할 거냐, 들어가시면 뭐 할 거냐. 이전처럼 큰소리 치면서 얘기 못한다. 내가 좋은 데 해드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회사로 복귀하기 위한 상담은 어느새 퇴직을 권유하는 상담이 되어버렸습니다.